오늘은 남성 갱년기,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의 갱년기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남성분들도 분명히 갱년기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 및 치료할 때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기과 서울역점 류재만 원장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혈액검사상 남성 호르몬 수치가 350 나노그램 퍼 데실리터 이하이면서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를 합니다.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수염이 좀 감소를 하고 발기력이나 성기능이 저하가 오면서 성욕이 좀 떨어지는 게 동반이 되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우 등등을 갱년기 증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뇨의학과 학회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증상들을 갱년기 증상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화 현상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는 인지력의 저하,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일을 할 때의 업무 능력이나 운동할 때 능력이 저하되는 것 또는 이제 우울감이 드는 것, 우리가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는 증상들도 상당 부분이 갱년기 증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유럽 여러 가지 학회들에서는 성기능이 감소가 되면서 또는 이제 비만이나 당뇨, 근육량이 감소가 되거나 골밀도가 감소가 되는 경우에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 이제 남성 호르몬을 측정을 해서 실제로 갱년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권고 사항이 여러 가지 학회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갱년기 증상은 대략 몇 프로 정도에서 가지고 있느냐, 물론 당연히 연세가 드실수록 유병률은 높아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50대 분들의 한 10%에서 15% 정도는 의미 있는 갱년기 증상이 있고 이거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서 갱년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고려하게 하게 되는데, 치료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은 주사 치료입니다. 크게는 2주에 한 번 정도 맞는 주사 방법이 있고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근육 주사, 엉덩이 주사로 하게 되고 내원을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증상의 변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주사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남성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 호르몬 주사를 권유를 드리면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으로 호르몬제를 드실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런데, 주로 이제 남성 호르몬을 보충했을 때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들은 첫 번째 심혈관계에 대한 부작용, 두 번째 전립선에 대한 부작용, 세 번째 임신에 대한 부작용 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비뇨의학과 학계 내에서는 2013년도에 자마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연구 저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했던 연구 결과상 남성 호르몬 보충 치료를 한 환자분들 중에서 5% 정도가 심혈관계에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부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에 여러 가지 잘못된 오류 사항들이 밝혀지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최근에 오히려 다른 연구에서는 4년 동안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신 군과 보충을 안 한 군의 연간 사망률을 비교를 했을 때 남성 호르몬을 보충한 군에서 오히려 연간 100명당 한 5명 정도의 사망률이 있다고 하면은 남성 호르몬을 보충한 군에서는 연간 100명당 한 3명 정도의 사망률만 보고가 되어서 오히려 남성 호르몬을 보충을 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저하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특히나 당뇨가 동반된 남성 갱년기 환자분들에 있어서 호르몬 보충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심혈관계에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가 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남성 호르몬을 보충했을 때 심혈관계에 대한 합병증의 발병률이 높아지지는 않는 걸로 여러 연구들에서 되어 있고, 심지어 호르몬이 낮은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들이 합병증이나 사망률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혈관계에 큰 병을 앓으신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는 조금 유보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혈액 검사를 보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경과 관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립선입니다. 원래 전립선 암의 치료 방법들 중에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시키면 전립선 암에 의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남성 호르몬을 보충을 했을 때 전립선 암의 이제 진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 분들 경우에는 호르몬을 보충을 하든 안 하든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은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증과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내에 전립선 암에 대한 치료를 했고 아직은 완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는 좀 유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신에 대한 영향입니다. 물론 이제 남성 갱년기에 대한 호르몬 치료는 대부분 40대 후반, 50대 이상의 분들에게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최근에는 이제 고령의 분들도 임신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영향도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남성 호르몬은 대부분 고안에서 분비가 되는데, 고안에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명령하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라는 데에서 고안에 남성 호르몬을 분비해라 명령을 하면 고안에서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을 주입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우리 몸에는 이미 호르몬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명령을 줄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안이 하는 역할이 남성 호르몬 분비 외에 정자를 만들어내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뇌에서 고안에 대한 명령을 줄이게 되는 경우 정자 상태가 좀 떨어져서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예정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남성 호르몬 보충을 고려를 할 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고, 근데 다행인 점은 남성 호르몬 보충을 해서 설령 정자 상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통 1년 내에 90% 이상에서는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 갱년기에 대한 증상 및 치료 방법, 부작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다고도 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 걸로 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이런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나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생각 외로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노화 증상들이 호르몬 보충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갱년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은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내원을 해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